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29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잘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판례가 여러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주워온 게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어려웠어요, 오늘이요. 자, 문제 1번이요.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실내 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그러니까 판례상 근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행정기본법에 있고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수익적인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예컨대 여러분의 LPG 충전소 허가가 설치 허가가 해당 LPG 충전소 사업자가 실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가짜 동의서를 제출해서 충전소 건설 허가를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 보호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충전소는 철거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명시적, 묵시적 불문합니다. 적극적, 소극적 불문해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명시적이라는 건 예컨대 문서화한 것이고 묵시적은요. 끄덕끄덕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자기 부작위도 모두 가능합니다. 명시적, 묵시적,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처분청 자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이때 담당 공무원이 권한 있는 공무원이면 되겠죠. 이들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군수 자체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적 없지만 도시계획국장이 건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럼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봐야 되겠죠. 문제 2번이요. 다음 사례 읽고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 판례를 갖고 낸 겁니다. 개인 택시 운전자 갑은 운전 도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혹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니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그리고 시행규칙이니까 법규성이 부인되겠죠? 여기에 근거해서 갑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동그라미 1번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시행규칙에 해당하니까 이건 법규성이 없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2번은 동그라미 2번을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픽스에 픽스. 그러니까 맥스가 아니라 픽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벌점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벌점 받아봤는데 이 벌점이 40점이면요. 40점부터 면허 정지입니다. 그리고 121점부터 면허 취소요. 그러니까 불법 유턴 한 번 하면 30점이거든요. 불법 유턴 두 번 하면 어때요? 60점이죠. 그럼 40점부터 면허 정지니까 면허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점이죠. 60일 면허 정지예요. 당해봐서 알죠, 제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관련돼 가지고 벌점보다 맥스가 아니라 픽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과 비교하셔야 될 게 여러분 해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동그라미 2번 해설에 제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X는 일단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하고 있는 과징금 X는 픽스가 아니라 맥스, 최고 한도라는 것과 구별하시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건 맞죠. 근데 말 그대로 위험성에 불과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근데 벌점은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기초 자료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고. 처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별표 28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동그라미 1번과 같은 거죠. 같은 맥락으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시행 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없고 법규성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법원성도 없죠. 국민을 구속한다는 건 법규성에 대한 설명이죠. 국민을 구속 언들 안 치고 법규성이라 쓰세요. 법원을 구속한다는 거죠. 법원을 기속하는 건 법원성이죠. 법규성과 법원성은 항상 같이 갑니다. 법규성이 없으면 법원성도 없어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령 제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거 입법 부작이죠. 그런데 부작위 법확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3번의 동그라미 2번은 문제 2번과 관련된 거죠. 이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민도 구속하지 않고 법원도 구속하지 않죠. 모두 없고 모두 없다? 법규성도 없고 법원성도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 언더는 쳐볼까?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 이거 뭐 우리가 후속처분의 가중사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규정이 불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공무원은 여러분 법규 명령이건 행정규칙이건 나온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다음번에 또 위반했을 때 이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정확히 얘기하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요. 4번이요. 법률 입법사항을 고시 등 형식으로 위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임의 한계가 있다. 만약에 고시 등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규 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어떤 거 있었어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노인의 개념 정의를 65세 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사업 지침이라는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꿔버렸죠. 이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제 4번 여러분 이거 문제 4번 꼭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구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기의 판례를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기억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당법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사법상 계약이요. 행정 주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아시면 돼요. 선생님, 공법상 계약도 있잖아요. 그건 개별법에 보통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니은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이 여러분 지금 뭐 리사이클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고물상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디귿죠.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이죠. 민간 투자 사업 언더란 친다면 이거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그 뭐 실시, 뭐 혹은 설치, 이게 민간 투자 자본 받아서 한단 말이죠. 이거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제3 경인 고속도로가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졌죠.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가지고 그 해당 고속도로 건설한 겁니다. 공법상 계약이라고요. 리을 서울특별시립 무용단 단원 계약직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의 위촉과 해지는 모두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건 디귿과 리을이요. 그리고 뭐 협약이란 말 썼는데 실제로는 처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BK21 협약의 해지 이건 그러니까 BK21 협약의 해지는 처분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문제 5번이요.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거겠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폐기 처분했으면 더 이상 공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뒷부분.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 사본도 가능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한다. 뭐 비공개 결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이건 무응답, 20일 이상 무응답이다. 부작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첫 번째 줄에 공공기관의 결정 언더란 치고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는요. 취소심판을 청구하거나 의무이행심판. 두 번째 줄에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거는 부작위죠. 그럼 부작위에 대해서는요. 이건 의무이행 심판밖에 안 되겠지. 참고가 아니지. 행정심판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이 돼요. 개괄적인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렇게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정리 잘 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뭐죠? 법안 생판 업사 영특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뭡니까? 상대방이 소송 제기했거든요. 소송 제기하니까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소송 관련된 기록을 제출하잖아요. 뭐 준비서면 제출한다. 소송 관련된 기록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열람할 수 있죠. 재판 기록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공개를 했을 때 소위 이게 소멸된다고 하게 되면요. 항상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가라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건 우회적인 거죠. 옛날 노사연 아시죠? 가수 노사연. 노래 중에서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완전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곧바로 쭉쭉 뻗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6번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맞죠?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요. A란 사람이 소득을 탈루한 것 같아. 그럼 A에 대해서 세무조사한단 말이죠. 근데 A의 거래 상대방이 B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 상대방 B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왜? A가 탈루했는지를 알려면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설의 코멘트에 달아놨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뭐라고 불러? 이거 임의조사라고 하죠. 임의조사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임의조사죠. 임의조사의 경우라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여러분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일종의 침입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사견 그래서 사전통지를 해야 돼요. 7일 전 사전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17조 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라는 건요. 7일 전 사전통지입니다. 하지만 임의조사,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건 동그라미 4번이죠. 당 행정기관 내에서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한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행정조사 실시한다. 예컨대 상수도와 하수도 조사를 실시한단 말이죠. 그럼 상수도과에서 한 번 가고 하수도과에서 한 번 가고 얼마나 불편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한꺼번에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회한다요. 6번 동그라미 4번도 해설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언더라인 쳤어 14조 그러고 공동조사를 하회한다. 1호와 2호죠.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 2번.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이게 뭡니까? 서로 중복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또 중복조사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공동조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 7번이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강제가 아니라 뭡니까?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은 뭐가 있어요? 대강, 이직 네 가지가 있잖아요. 나머지 동그라미 1번 감염병 환자가 강제 입원된다. 감염병 환자가 병에 걸린 게 잘못입니까?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를 가둘 수 있거든요. 아직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위법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 뭡니까? 예컨대 뭐 도로 한복판에다가 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여러분 교통사고 나겠죠. 그럼 어때요? 상대방한테 이거 치우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 그 전에 이미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치워버릴 수 있다. 뭐 보면 되냐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상인들이 인도에다가 무슨 뭐 뱅글뱅글 돌아가는 입간판 같은 거 세워놓는 경우 있죠.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 도로에 국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상인들한테 이거 언제까지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수거해 가버립니다. 해당 구청에서. 이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 강제입니다. 8번 어려웠죠? 갑은 개발 제한 구역의 소재한 지목은 대지인데
건축되지 아니한 나대지의 소유자래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취지가 뭡니까? 현 상태대로만 이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나대지, 맨 땅이죠. 맨 땅에 대해서도 현 상태대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건 이용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말란 얘기죠. 맨 땅을 맨 땅으로 이용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희생이에요. 갑은 당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건축을 일절할 수 없죠.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는 사회적 제약의 문제입니까? 특별한 희생입니까? 특별한 희생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택하고 있는 분리 이론은요, 특별한 희생인데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대법원이 택하고 있는 경계 이론은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럼 보상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동그라미 1번은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은 분리 이론이라니까 보상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헌을 그래요. 사례 근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가백에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요. 뭐 국회 입법권에 치면은 약간 오버된 얘기고 손실보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실보상을 해주라는 얘기는 누구의 견해? 대법원의 견해.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하면 사례와 같은 경우에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다. 결론은 위헌이다요. 대법원은 보상해주라. 동그라미 3번. 대법원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에 법률의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률의 유추적용을 통해서 유추적용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 제가 대법원이 택하고 있는 경기 이론은 보상을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에는 갑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권 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제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손실보상, 손해배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정리하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은 분리 이론이죠. 분리 이론은 위헌성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경기 이론은요.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9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한 법적 성질. 이게 친일파들의 후손들이요. 자기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 신탁해버려요. 이게 명의 신탁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팔았는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국가가 건드릴 수가 없지.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명의 신탁에 불과하면 국가가 뺏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맞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확공통수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확인입니다. 니은요.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한 대장 삭제 행위, 장부의 등재가 된 내용의 변경, 혹은 장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 모두 공증이죠. 공증은 해당 상대방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인하는 거죠. 물론 공증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도 많아요. 그건 별도로 공부하시고. 디귿이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정년에 달했다. 만 61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은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 당신은 더 이상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죠. 통지 중에서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있지만 관념의 통지는 처분성이 없어요. 디귿과 리을은 같은 내용이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뭐냐면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게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일 경우에는요. 공무원 자격의 당연 상실입니다. 당연 퇴직이요. 벌금형까지는 괜찮아. 음주운전을 하면 그거 자체로 공무원 자격 당연 퇴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은 당연퇴직이라고요. 이거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디귿 나와 있는 정년퇴직 인사발령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걸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미음은 두 번째 줄에 관리처분 계획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가 이루어지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뀌죠.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성이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안은 처분성이 없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옳아요.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다음에 10번이요. 다음 중 부작위 법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작위가 성립했대요. 이때 소송이라는 거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죠. 처분이 내려지면 이게 예스이건 노이건 간에 처분을 했으면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답을 들었으니까 목적을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 금결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겁니다. 부작위 법확인 소송이요. 영어 팝송 가사로 하게 되면 제가 say anything 그랬잖아요. yes이건 no이건 응답을 해달란 얘기요. 처분 내려줬다. say yes이건 no이건 응답을 했죠.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각하라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본안 심리의 결과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으로서 인용이나 기각이겠죠. 이유 있다 그랬으니까 인용 판결이죠. 동그라미 3번. 신청 사실. 신청해서 되는 거죠. 신청권의 존재. 이거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은 여러분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3번. 무슨 뜻이냐면요. 소송 요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야. 그런데 법원이 직권 조사를 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2차적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 사실,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는 게 부작위잖아요. 그리고 무응답을 부작위라고 평가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 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 언더란 짓인다면 이건 뭐예요? 대상 적격으로서의 부작위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청권은요. 대상 적격으로서의 부작위 문제임과 동시에 원고 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문제에 해당하기도 해요. 제가 그 해설에다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 많았죠. 코멘트도 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몰랐던 판례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